현재 양 시장 모두 다 플러스권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지금 장중 고점 대비로는 좀 많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후장 오늘 매도로 좀 전환됐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상황은 1903포인트까지 조금은 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거의 장중 저점 부근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에서 580선 좀 안착할 수 있을까 기대를 해봤는데 점차 좀 힘이 빠지면서 현재는 57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1포인트 정도만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장 미리 보기는요.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국내 증시에서 뭐 이렇다 할 경제 지표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역시 우리 시장 수급 요인에서 보시면 6개월 연속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글로벌 대비 경기 모멘텀과 기업 어닝 모멘텀이 다소 부진한 가운데 외국인의 보수적인 스탠스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이 낙가대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를 보이면서 일단 1900선 안착 시도를 다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인의 스탠스 역시 이번 22 정책 이후에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기관 투자자 역시 계속적으로 모멘텀 플레이에 집중하는 상황이지만 역시 증시 변수로 볼 수 있는 국제 유가의 반등과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지수는 추가 반등 시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는 다소 긍정적으로 보셨고 또 수급에 포커스를 맞춰주셨는데 해외 쪽에서는 또 미증시가 오늘 밤에 휴장이고요. 중국 쪽의 경제 지표가 내일은 좀 많을 것 같더라고요. 어디에 포커스 맞춰볼까요? 예, 중국 매크로 지표들이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4분기 GDP와 함께 산업 생산이라든가 소매 판매 등 전반적인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중국 매크로 모멘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데요. 다만 현재까지에서는 4분기 GDP라든가 전반적인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등이 다소 부진한 결과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에는 큰 호재가 될 것으로는 예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중국 정부 역시 계속적으로 좀 부양책을 하는 상황이고요. 역시 현재 유로존과 중국의 그런 부양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증시는 계속해서 정책 기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주 가장 큰 증시 변수는 수요일 예정된 22 통화정책 회의인데요. 역시 22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계속해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독일 증시 직전 고점 돌파 등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가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중국 매크로 지표에 좀 관심 갖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굉장히 크게 밀리더라고요. 이 중국 당국 쪽에서 증권 쪽에 이 규제를 한다라는 소식이 인해서 현재 상하이 종합지수가 크게 좀 밀리는데 내일 우리 증시 좀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 만한 섹터라든지 좀 시장 전반에 충격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우리 시장과의 그런 커플링 현상이 컸었지만 올해는 역시 후광통 이라는 전반적인 자본시장 개방 하에서 우리 시장과의 그런 커플링 강도는 다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조정은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의 펀더멘털과 관련된 변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크로 지표의 결과나 증시 부양책들이 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일 국내 증시 어떤 흐름 나타날지 예상하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전략 주시죠. 예, 오늘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도 다소 보수적인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만 다행히도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9천 계약 정도의 대규모 순매수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단기 반등에 대비한 그런 스탠스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까지는
미국 증시가 연속적인 조정을 받았지만 미국 증시도 지난주 후반 추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는 역시 22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국제유가도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종 대표주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역시 정유라든가 조선, 건설 업종 대표주들이 빠르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이 기관 투자자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다소 빠른 스탠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기관 투자자의 그런 매매 동향에 유의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해 나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 상승으로 양시장 마무리 지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지수는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는 2시 51분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양시장 모두 다 동시호가 상황 진입했는데 코스닥에 다소 좀 변화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권 들어섰다가 다시금 소폭 플러스로 돌아서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구간 좀 보합권 내에서 빨간불 파란불을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1900선 턱걸이 여부를 좀 타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잠시 후 지수 그리고 종목별로는 어떤 변화 있는지 2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